2026년 2월 25일 뉴욕 맨해튼 골드만삭스 본사 47층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스피 6천 돌파, 시가총액 5천조 원, 상장사 12개로 시작한 나라의 증시가 70년 만에 세계 8위권에 올라선 겁니다. 그 숫자가 스크린에 뜨는 순간 28년간 아시아 시장을 지배해온 월가의 전략가 한 명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런던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중얼거렸습니다. 거품이야, 한 달이면 꺼져. 하지만 그날 이후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월가를 뒤흔든 72시간,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 올해 57입니다. 골드만삭스 아시아 태평양 수석 전략가라는 직함을 달고 28년을 살았습니다. 뉴욕, 도쿄,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읽는 것이 제 일이었고 그 일을 꽤 잘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밟은 건 1997년이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터진 직후 본사에서 긴급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12월에 서울은 매서웠고 공항 환전소 앞에 줄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절망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분노에 가까운 것이었고 동시에 어떤 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쓴 보고서 제목이 기억납니다. 코리아 바이 더딕 but keep your 엑시 싸게 사되 출구는 항상 열어두라. 그게 월가가 한국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시장이었지만 신뢰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급등하면 급락하고 정치가 바뀌면 시장이 흔들리고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휘청거리는 곳. 그래서 항상 할인이 붙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단어는 월가에서 사실상 상식이었습니다. 2000년대가 지나고 2010년대가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내도 시장은 그 가치를 절반밖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 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싸게 선진국의 3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저평가될 것이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한국은 늘 같은 위치였습니다. 일본보다는 작고 중국보다는 안전하고 대만보다는 다양하지만 결국 어디에도 1순위는 아닌 시장. 회의에서 한국이 안건으로 오르면 대부분 5분 안에 끝났습니다. 삼성 실적은 좋습니다. 다른 건 딱히요. 다음 안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그 공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수익을 주고 가끔 실망을 주고 그러다 잊히는 시장. 제 커리어에서 한국은 챕터가 아니라 각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건 2026년 2월 셋째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밤 11시 아시아 데스크의 수석 파트너 데이비드 루빈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월요일까지 뉴욕 본사로 와. 아시아 전체 포트폴리오 긴급 리밸런싱이야. 72시간 안에 보고서를 내야 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루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미쳤어. 전화를 끊고 블룸버그 터미널을 열었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월 22일 장중 5019.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3천선에서 횡보하던 지수가 이제 5천을 찍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하루 5,500 손오건씩 쏟아지고 있었고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속보가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20년간 복사해서 붙여넣던 그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 시장의 구조적 할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문장이 처음으로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짐을 쌌습니다. 뉴욕행 비행기는 아침 7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47분 골드만삭스 본사 47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커피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복끝 대형 회의실, 코드명 타이거룸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시아 데스크, 리서치팀, 리스크 관리팀, 그리고
벽면 스크린 3개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의 실시간 차트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루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월 22일 장중 5천을 돌파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하루 5천억 원 이상 유입되고 있고 우리 고객 3곳이 아시아 비중 확대를 요청해왔습니다. 72시간 안에 아시아 투자 비중 재조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네가 리드해.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비중을 올릴 것인가, 현행 유지할 것인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그 시선 자체를 재정의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잘못 쓰면 수십억 달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릅니다. 제 커리어 28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린 72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감색 더블 브레스트 수트에 은퇴 안경, 왼손에는 몽블랑 만년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해미턴, 런던시티에서 날아온 남자였습니다. 나이 61, 유럽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캐슬록 캐피털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 운용자산 340억 달러. 이 자리에 왜 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캐슬록은 골드만삭스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고 해밀턴은 직접 와서 자기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해밀턴은 자리에 앉자마자 수트 단추를 풀며 말했습니다. 루빈, 시간 낭비는 싫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한국 비중을 올리자는 거잖아. 내 답은 노야. 회의실 공기가 순간 경직됐습니다. 루빈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해밀턴이 먼저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해밀턴은 만년필 뚜껑을 천천히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장에서 35년을 버텼어. 아시아 버브,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전부 겪었지.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 한국은 올라갈 때 현란하고 내려갈 때 처참해.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할인은 영원한 거야. 그리고 특유의 말버릇이 나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제임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밀턴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20년간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던 문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그가 훨씬 더 직설적으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해밀턴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PER은 지난 10년 평균 9.8배, 미국은 18배, 일본은 14배, 대만은 12배야. 한국은 항상 가장 싸게 평가받고 있어. 그는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PBR은 더 심각해. 한국은 0.9배, 선진국 평균은 1.8배인데 절반 수준이야.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 한국 기업들은 자기 가치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는 만년필로 숫자를 적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빼면 뭐가 있지? 현대차? 지배구조 문제 많고 SK, LG도 복잡한 지배구조에 오너 리스크까지 있어. 시장도 바보가 아니야. 이렇게 싸게 평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의 옆에 앉아있던 마이클 슈나이더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JP모건 글로벌 전략팀장. 그 역시 해밀턴의 논리에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해밀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루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만 물었습니다. 네 생각은? 저는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해밀턴의 숫자는 전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당신 숫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다른 숫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해밀턴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른 숫자? 좋아, 기대하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회의실에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47층 구석에 있는 작은 분석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 보안 단말기 2대, 벽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도 한 장. 시차 때문에 서울은 이미 밤이었지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무소의 사라바, 재미교포 2세, 34, 골드만삭스에서 가장 빠른 손가락을 가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화상 통화를 연결하자 사라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울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커피 3잔째인 게 눈 밑 그림자로 보였습니다. 카터 선배, 해베턴이 왔다면서요? 예상했어요. 런던에서 한국 숏 포지션 잡고 있는 펀드가 캐슬록 포함 4곳이에요. 지금 피가 마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라, 해밀턴을 이길 숫자가 있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숫자요? 산더미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타이거룸에 다시 섰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왜 지금 한국인가? 해밀턴이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입꼬리에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아는 시험을 보는 학생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어제 당신이 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게 존재한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20년간 제 보고서에도 써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그 할인의 원인 자체를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배당 성향 목표 40%,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사 589. 해밀턴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정책? 제임스, 일본도 똑같은 걸 했어. 아베가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들고 나온 게 2014년이야. 그래서 니케이가 제대로 올라가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알아? 10년이야. 10년? 한국이 정책 하나 바꿨다고 디스카운트가 사라진다? 순진한 소리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10년 걸렸습니다. 해밀턴의 눈에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제가 동의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천에서 5천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거래일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5천에서 6천까지는요? 해밀턴의 만년필이 멈췄습니다. 22거래입니다.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22거래일. 니케이가 같은 1000포인트 구간을 넘는데 평균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9개월, 한국은 22일. 이건 정책 효과가 아직 반영되기도 전의 숫자였습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슈나이더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22거래일이라고?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 속도를 만든 건 정책만이 아닙니다. 자금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추이 그래프가 떴습니다. 2025년 4분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하루 평균 3천억 원어치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방향이 뒤집혔습니다. 하루 5천억 원 순매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한 달 만에 15조 원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밀턴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여유롭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기 자금일 수도 있잖아. 한머니가 들어왔다가 빠지는 건 한국 시장의 고질병이야. 2007년에도 똑같았어. 올라갈 때 환호하고 빠질 때 아비규환이야. 이번에도 조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007년에는 한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자금 유입의 성격 분석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단기 차익 목적의 헤지펀드 자금이 전체 유입의 6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유입 자금의 구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부펀드와 연기금이 41%, 장기운용 뮤추얼 펀드가 33%, 단기 헤지펀드 자금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리처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 비중을 2배로 늘렸습니다. 캐나다 연금이 삼성전자를 토보 보유 종목에 올렸습니다. 이건 한머니가 아닙니다. 스마트머니입니다. 들어오면 안 빠지는 돈이에요. 해밀턴이 만년필 뚜껑을 닫았습니다. 열고 닫기를 반복하던 습관이 멈춘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아,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제임스, 펀더멘탈이 없으면 모래 위의 성이야.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증거를 보여줘. 숫자로. 만년필을 탁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라가 보내온 폴더에는 아직 열지 않은 파일이 14개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펀더멘탈을 원하신다면 펀더멘탈을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 돈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분석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보내온 파일을 하나씩 열 때마다 눈이 커졌습니다. 뉴욕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책상 위 차가운 커피는 세 번째 잔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20년간 한국을 봐왔는데 이 숫자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타이거룸. 해밀턴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커피 대신 홍차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잔을 드는 손이 여유로웠습니다. 첫날의 성공으로 이미 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해밀턴이 어제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삼성 빼면 뭐가 있는가? 리처드, 어제 당신이 던진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삼성 빼면 뭐가 있느냐?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을 빼도 한국 증시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해밀턴이 홍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름을 꺼냈습니다. SK 하이닉스, 리처드, HBM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해밀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AI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지. 저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HBM 시장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SK 하이닉스 단독 점유율이 53%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HBM의 절반 이상이 한국 이천의 공장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없이는 AI 칩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113만 6천 원, 사상 최고가입니다. 시가총액 727조 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 비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텔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밀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텔은 지금 800억 달러입니다. SK하이닉스는 5,600억 달러, 7배입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의 왕이었던 인텔의 7배, 삼성을 빼고도 한국에는 인텔을 7배로 누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밀턴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IT 수출 증가율을 보시겠습니까?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157.9% 증가, 컴퓨터 주변기기 183.6% 증가,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314억 5천만 러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99억 달러의 3.7배입니다. 슈나이더가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3.7배라고? 2달 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만에 3.7배입니다. 마이클, 슈나이더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밀턴은 그 모습을 슬쩍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축, 방산입니다. 해밀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방산? 한국이? 바로 그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반응. 네, 한국이 방산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합니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4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60% 증가. 한국은 이제 나토 회원국 대상 제2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미국 다음입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UAE 상공에서 촬영된 요격 궤적이었습니다. 한 달 전 이란이 UAE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30기를 발사했습니다. 그중 29기가 요격됐습니다. 요격률 96%. 그 하늘을 지킨 건 미국의 패트리엇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천궁 II였습니다. 해밀턴이 홍차 잔을 멈췄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다가 중간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궁 II 풀세트 가격은 패트리엇의 4분의 1입니다. 성능은 동급, 가격은 4분의 1, 납기는 3년이 아니라 즉시. 지금 사우디, 폴란드, 노르웨이, 캐나다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슈나이더가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패트리엇의 4분의 1이라고? 그 데이터 출처가 어디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했고요. 슈나이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별표까지 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마지막 축입니다. 소프트 파워. 해밀턴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금융회의에서 소프트 파워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리처드,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 시간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K 콘텐츠 수출액은 연간 1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게 왜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느냐고요? 브랜드 프리미엄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브랜드가 되면 그 나라 기업의 주가에도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에 경험한 것과 같은 겁니다. 다만 한국은 반도체, 방산, 콘텐츠 세 축이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해밀턴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숫자야, 제임스. 인정하지. 하지만 그건 몇몇 기업의 이야기잖아. 시장 전체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아니야. 삼성, SK 하이닉스, 방산 빅삭. 결국
대형주 몇 개가 끌고 가는 시장이라는 뜻 아닌가? 그건 오히려 리스크야. 쏠림이니까. 또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확하게 약한 곳을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보내온 14개 파일 중 아직 열지 않은 것이 8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처드, 쏠림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러면 시장 전체의 체질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후 세션에서 하겠습니다. 해밀턴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왜 지금 안 하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오후에 보여드릴 게 없어지니까요.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해밀턴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년필을 집어든 손에 아까와 같은 여유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슈나이더가 서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아메리카노를 받으며 저를 봤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 아까 그 숫자들 미리 다 알고 있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이틀 전에 처음 봤습니다. 슈나이더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게.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후에 뭘 보여줄 건지 모르겠지만 해밀턴 표정이 아까 좀 달라져 있더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석실로 돌아가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 타이거룸.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들어왔을 때 그의 눈이 스크린으로 먼저 갔습니다.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의 좌표, 세계 속의 위치. 해밀턴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전에 귀엽게 보여줬으니 이번에는 시장 전체를 보여주겠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시가총액 순위표였습니다. 리처드,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해밀턴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12세위쯤 되겠지. 원래 그 근처 아니었나?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8위입니다. 해밀턴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가 5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3조 8천억 달러. 캐나다, 사우디, 호주를 제쳤습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5천조 원. 저는 이 숫자를 두고 비교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5천조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시간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국 증시 70년 타임라인이었습니다. 1956년 3월 3일. 대한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장사는 12개였습니다. 은행 4곳, 일반기업 6곳, 정책 목적 상장사 2곳. 전쟁이 끝난 지 3년밖에 안 된 나라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임라인을 따라갔습니다. 코스피가 100을 처음 찍은 게 1977년입니다. 21년 걸렸습니다. 100에서 1000까지는 10년, 1000에서 2000까지는 18년이 걸렸습니다. 2000에서 3000까지 14년. 여기서 저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3000에서 4000까지는 1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4000에서 5000까지 25거래일, 5000에서 6000까지 22거래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1년, 10년, 18년, 14년, 25일, 22일.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버블의 패턴이 아닙니다. 구조적 재평가의 패턴입니다. 해밀턴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재평가라고? 아니야, 제임스. 이건 전형적인 과열이야. 가속도가 붙는다는 건 거품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해. 니케이 1989년, 나스닥 2000년. 전부 이런 패턴이었어. 예상한 반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니케이도 나스닥도 가속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 비교표였습니다. 1989년 니케이가 정점을 찍었을 때 일본 증시의 시가총액은 GDP의 145%였습니다. 2000년 나스닥 버블 때 미국은 183%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17%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125%입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5천조가 됐는데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해밀턴의 안경 너머 눈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JP 모건, 모건 스탠리, UBS의 코스피 목표 전망치가 나란히 떴습니다. JP 모건 기본 신시나리오 6,000, 강세 시나리오 7,500, 모건 스탠리 6,500, UBS 7,000, 글로벌 IB 세 곳이 모두 한국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7천에서 8천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습니다.
슈나이더가 이번에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제 EP 모건 전망치는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문제는 해마턴이 말한 것처럼 지정학 리스크야.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북한이 미사일 한 발 쏘면 하루 만에 5% 빠지잖아.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뿌리 아닌가? 해밀턴이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해 마이클. 그게 핵심이야. 중동 전쟁도 터졌잖아. 에너지 의존도, 북한 리스크, 지정학 할인. 이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좋았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마이클, 지정학 리스크 이야기를 하셨으니 내일 아침 마지막 세션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무너지는 민족이 아닙니다. 위기에 더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밀턴이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년필을 짚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사라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카터 선배, 마지막 파일 보냈어요. 이거 보시면 아마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첨부 파일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위기 DNA.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파일 안에 담긴 것이 숫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라는 것을. 셋째 날 아침 72시간 데드라인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타이거 룸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가장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여유롭게 홍차를 마시며 기다리던 남자가 오늘은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그의 슬라이드였습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판을 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해밀턴이 일어섰습니다. 안경을 벗고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틀간 좋은 숫자를 많이 보여줬어. 인정해. 하지만 어젯밤 내가 직접 리서치를 좀 했어. 자네가 보여주지 않은 숫자들이 있더군.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붉은색 차트가 떴습니다. 코스피 급락 히스토리였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코스피 6083으로 마감. 사상 최고. 그런데 3일 후에 뭐가 터졌지? 해밀턴이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코스피가 하루 만에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 8.7%. 하루에 8.7%야. 5천조 원짜리 시장에서 하루에 400조가 증발한 거야.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해밀턴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이 아니야.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일 4.2% 급락, 2017년 북한 ICBM 발사 3.8% 하락,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2주간 11% 하락, 붉은 막대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시장의 본질적 문제는 이거야 제임스. 해밀턴이 만년필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지정학 이벤트 하나의 한 방이야. 올라가는 데는 22 거래일이 걸지만 내려오는 데는 하루면 돼. 비대칭이야. 그리고 이건 정책으로 못 고쳐. 북한이 없어지지 않는 한, 중동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한 이 할인은 영원한 거야. 슈나이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 말에 일리가 있어. 제임스, 어제 GDP 대비 시총 비율 110%이라고 했잖아. 그건 지정학 할인이 반영된 117%야. 할인이 없었으면 진작 150%는 갔어야지. 그 갭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해밀턴이 슈나이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고마워 마이클. 저는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해밀턴의 붉은 차트가 강렬했습니다. 이틀간 제가 쌓아올린 데이터가 한 장의 급락 그래프 앞에서 위태로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밀턴이 맞아. 구조적 리스크야 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하지만 뭔가 빠져있어 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15분간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는데 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터 선배, 사라였습니다. 서울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와 있었습니다. 사라? 뉴욕에 왜? 사라가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비행기 탔어요. 보내드린 파일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의미가 반감될 것 같아서요.
사라가 복도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선배, 해밀턴의 급락 차트 봤어요. 맞는 말이에요. 한국 시장은 떨어질 때 빠르게 떨어져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잖아.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해밀턴이 보여준 건 떨어지는 속도예요. 제가 가져온 건 다시 일어서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선배, 이건 숫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프린트된 종이 뭉치였습니다. 아까 보낸 한국 위기 DNA의 출력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라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신문 스크랩,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이게 뭐야? 사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1997년에 금반지를 녹이러 가시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날 할머니가 쓰신 가계부예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줄을 서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손때 묻은 가계부의 한 줄. 숫자도 아닌 한국어로 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 사라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내 것부터 내놓는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틀간의 데이터 싸움에서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타이거룸으로 돌아갈 때 사라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선배,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라는 서울 사무소의 주니어 이코노미스트였고 이 방에는 월가와 런던의 최고위 의사 결정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해밀턴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사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 박입니다. 골드만삭스 서울 사무소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해밀턴 씨, 아까 당신이 보여주신 급락 차트 정확합니다. 한국 시장은 위기에 빠르게 무너집니다. 해밀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여주지 않은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같은 급락 이벤트들이었지만 이번에는 급락 이후의 회복 구간까지 포함된 차트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코스피가 300지 떨어졌습니다. 회복까지 걸린 시간 19개월. 같은 시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회복에 평균 6년이 걸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스피가 40% 폭락했습니다. 회복까지 11개월. 미국 ANN 500은 같은 수준을 회복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코스피 30% 급락, 회복까지 5개월, 독일 DAX 7개월, 영국 FTSE는 14개월이었습니다. 사라가 해밀턴을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씨, 한국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다시 일어서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떨어지는 속도만 보시면 공포입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속도까지 보시면 이건 공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사라가 스크린을 끄고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펼쳤습니다. 프린트된 사진 한 장을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코트를 입은 할머니, 교복을 입은 학생, 양복을 입은 회사원, 모두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한국 전역에서 벌어진 금모으기 운동 사진입니다. 국가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IMF에서 돈을 빌려야 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이었습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결혼 반지를 녹이러 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의 돌반지를, 어머니의 금팔찌를, 할아버지의 금시계를 가져와서 나라에 바치고 있는 겁니다. 석 달 동안 350만 명이 참여했고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당시 시가로 21억 6천만 달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은 겁니다. 사라가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빼곡한 숫자로 가득 찬 사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코스피가 폭락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뉴스에서는 동학개미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 패닉셀하며 던진 주식을 매일 수천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매도세를 정면으로 받아낸 사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사라의 눈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시장은 그냥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나라의 일부입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내 돈을 넣어서라도 지키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변수입니다. 해밀턴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유도 반박의 기세도 없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슈나이더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 옆에 서서 스크린을 다시 켰습니다. 해밀턴의 붉은 급락 차트와 사라의 회복 차트가 나란히 떴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떨어지는 쪽만 봤습니다. 20년간 저도 그랬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시장이라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숫자를 과소평가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결혼 반지를 녹여서 나라에 바치는 국민이 사는 나라의 주식이 왜 할인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만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마지막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때 묻은 가계부의 한 줄. 사라의 할머니가 1998년 1월에 쓴 문장. 나라가 어려우니 내 것부터 내놓는다. 사라가 영어로 조용히 번역했습니다. When my country struggles, I give what is mine first. 해밀턴이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아직 할머니의 가계부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72시간의 데드라인, 그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장짜리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왼쪽 끝에 1950주년, 오른쪽 끝에 2026년, 그 사이에 70년의 숫자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1956년, 상장사 12개, 전쟁이 끝난 지 3년 된 나라였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스크린 왼쪽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시내, 해밀턴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26년 상장사 2,768개, 시가총액 5천조 원, 글로벌 시총 8위,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반도체 세계 1, 2, 방산 수출 세계 4위, 콘텐츠 수출 세계 1위. 오른쪽에 서울 야경 사진이 떴습니다. 한강을 따라 빛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70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궤적을 그린 나라는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해밀턴이 이틀간 제시했던 모든 반박을 한 장에 정리한 표였습니다. 왼쪽에는 반박, 오른쪽에는 데이터. PER이 낮다,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 자금도 단기 투기에서 장기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삼성 빼면 업이다. SK하이닉스, 한화,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반도체, 방산, 콘텐츠,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영원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시장이고 그 회복의 동력은 국민입니다. 저는 해밀턴을 바라봤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이틀 전에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동의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숫자를 보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은 20년간 떨어지는 숫자만 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숫자, 회복하는 숫자, 그리고 결혼 반지를 녹이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보면 답은 달라집니다. 슈나이더가 움직였습니다. 이틀간 해밀턴 쪽에 기울어져 있던 그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25년간 리스크 모델을 만들어 왔어. 변동성, 지정학, 통화 리스크, 전부 변수에 넣었지. 하지만 국민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한 번도 변수에 넣어본 적이 없어. 슈나이더가 해밀턴을 잠깐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건 내 모델에 빠져있던 변수야. 그리고 그게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실제보다 과대 측정된 이유일 거야.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슈나이더가 넘어온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해밀턴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노 롱거 디스카운트. 리처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밀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외환위기에 금반지를 녹이고 금융위기에 가장 빠르게 일어서고 팬데믹에 개인이 시장을 떠받치고 70년 만에 상장사 12개에서 시가총액 5천조 원이 된 나라가 이 행성에 몇 개국입니까?
5초가 지났습니다. 해밀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초.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손은 가지 않았습니다. 15초. 형광등에 윙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의 8쌍의 눈이 전부 해밀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천천히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닦지 않고 그냥 쓰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틀간 단 한 번도 등을 기댄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만년필을 쥐고 숫자를 높으며 공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으로 등을 기댔습니다. 해밀턴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간의 논쟁에서 처음으로 공격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한개국이겠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개국입니다. 루빈이 테이블 끝에서 물었습니다. 리처드, 보고서 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나? 해밀턴이 3초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천천히 집어 수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꺼낼 일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쓰는 대로 따르겠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 경력의 런던 최고 펀드 매니저가 72시간의 싸움 끝에 한마디로 항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루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제임스가 정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아직 떠있는 한 줄. 코리아노 롱거 디스카운트. 더 이상 할인받지 않는 나라.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슈나이더가 나가면서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루빈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보고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줘. 그리고 고생했어. 사라는 이미 복도에서 서울 사무소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계부 사진은 다시 사라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밀턴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섰습니다. 의자를 밀고 수트 단추를 잠그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돌아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이 움직였지만 결국 나온 건 한마디였습니다. 제임스, 그 할머니 가계부 문장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내 것부터 내놓는다. 해밀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간 숫자만 봐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본 것 같군.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감색 더블 브레스트 수트의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직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 있었습니다. 코리아 노 롱거 디스카운트. 그 문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2시간 전 저는 이 방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이긴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녹인 할머니들, 외국인이 던진 주식을 주워 담은 개인 투자자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8위의 시장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숫자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스크린을 끄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47층 복도 끝 창문으로 맨해튼의 새벽이 보였습니다. 허드슨강 위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 뉴저지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연한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1997년의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봤던 사람들의 눈빛, 절망이 아니라 결이었던 그 표정. 28년이 지난 지금 그 눈빛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너지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세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세웠습니다. 12개 기업에서 5천조 원까지, 67달러에서 3만 5천 달러까지, 폐허에서 세계 8위까지.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복사해서 붙여넣던 그 문장. 한국 시장의 구조적 할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문장을 드래그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구조적 재평가는 이미 시작되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해밀턴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맞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밀턴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만 그가 본 숫자가 전부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떨어지는 숫자만 보면 공포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숫자, 금반지의 무게, 동학개미의 매수 클릭, 70년의 궤적까지 함께 보면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할인은 시장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골 보는 눈이 할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새벽 5시 17분 보고서를 루빈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허드슨강 위로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유리 빌딩들이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의 한강 위에도 지금쯤 해가 뜨고 있겠지. 70년 전 폐허였던 그 도시 위로 5천조 원짜리 하늘이 펼쳐져 있겠지.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결혼 반지를 녹였던 할머니의 손녀가 월가에서 숫자를 들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의 AI를 움직이고, 미사일로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콘텐츠로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956년 상장사 12개로 시작한 나라가 70년 만에 시가총액 5천조 원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자기 것을 내놓고 쓰러질 때마다 더 빠르게 일어선 사람들이 만든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